견미리 씨 남편에 대해서 항소심이 진행이 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견미리 씨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러운데 사실 견미리 씨의 남편의 문제인 거죠. 사실 견미리 씨가 이제 우리의 공인이다 보니까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견미리 씨 남편이 그 업체의 이사로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한 2번 정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이제 그 내용지가 23억여 원을 분양이득을 챙긴 혐의다. 라고 해서 1심에서는 꽤나 중형을 선고받아요. 이게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중한 죄라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을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2심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저 A라는 업체에 있는 그 남편 이 씨가 오히려 더 많은 고생을 해서 그 판사조차도 좀 마음이 좀 불편했다 이러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이 견미리 씨가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명예에 상당히 이제 손실을 가할 수 있는 판결인데 김광섭 선생 1심하고 2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이제 견미리 씨 남편이 이제는 동중 전과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일단 이 주가 조작 세계를 보면 결국 전과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함으로써 말미암아서 버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래는 버르지 못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뭐 주가 조작을 해서 한 15억 정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수사가 개시가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아, 전과가 있었다는 그렇죠, 사실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데 약간 이제 주적과 조작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허위 사실인데 공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공시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법규 위반이 되지 않느냐가 경계성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은 공시하지 않을 사안이다. 아니면 이 정도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예. 또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허위 사실 공시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어떤 시황이 그랬다던가 예. 아니면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뭐 호재가 있을 수 있고 악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 2심 재판을 보면 일단 남편 자체가 이전에 주가 조작에 관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락이 거듭하고 이득을 취한 과정에는 분명히 뭔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하고 이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어요. 예. 그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이나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이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투자금 막 모집해서 회사에 들어오면 그건 호재가 되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용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아내인 견미리까지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런 걸 하면 굉장히 회사의 노력이고 주가가 나중에 투자자가 빠지고 막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폭락한 거지 의도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